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가 주 방위군을 총격한 사건 직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 승인됐던 대규모 이민 심사도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조지프 헤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미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며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로 확인되면서 반이민 기조가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And we must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removal of any alien from any country who does not belong here or add benefit to our country. 사건 직후 미 정부는 아프간 출신 이민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고 제3세계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막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의 책임을 곧바로 바이든 전 정부로 돌렸습니다. 관련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도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Because they let hi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기 오토펜으로 승인한 수백만 건의 이민 심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오토펜으로 서명된 행정 절차와 문서의 효력을 무효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민자 보호단체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트럼프 정부에 있다고 반발합니다. I think that the issue is our domestic security apparatus has been deconstructed both by DOJ and then by this asinine effort to pull political stunts at Home Depot and 이민자 수백만 명에 대한 재분류 작업이 대규모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축구협회가 미국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주 JTBC가 연속 보도했던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수사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 만료됩니다.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특검은 남은 주요 의혹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일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고 내일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두루 살피고 있는 겁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한 표결방해 의혹 수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엔 같은 당 김태호, 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추 전 대표의 영장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리는데 신병 구속 여부가 이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걸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됐던 이른바 8시 멤버 중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2번 기각된 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최근 추가됐습니다. 김건희 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김 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대검이 맡고 있냐며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한정해서 수사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본질인 수사 개입, 무마 의혹은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현장엔 수천 명에 달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자, 이도성 특파원, 참사 이후의 첫 주말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참사 현장 바로 앞 공원엔 이렇게 한쪽 바닥이 추모 꽃다발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추모객 행렬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주변엔 이런 추모 공간이 여러 곳 마련됐습니다. 각자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들도 놓였고 눈물을 글썽거리거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홍콩 당국은 오늘부터 사흘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추모객 이야기 들어보시죠.
表達對死難者個即係個安慰一下嚟，祝福佢哋早登極樂咯。 네, 홍콩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인명피해를 키운 게 결국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공사를 두고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당국이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제가 만난 주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고령자와 취약 거주층, 이 저소득층이 밀집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홍콩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이 생필품과 의류 등을 나눠주던 공간이 당국 명령으로 철거된 걸 두고 이 외신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당국이 6년 전 민주화 시위를 떠올린 듯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경찰 수색팀은 아침 일찍부터 내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생존자를 찾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홍콩 당국이 조금 전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128명이지만 실종자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연락이 닿으면서 전체 실종자는 150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타이포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다음 달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건데요. 청와대 근처 상인들은 대체로 기대감이 컸지만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청와대 내부 출입을 통제합니다. 공사 차량들만 분주히 들락거리며 복귀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 8월 이후 입장이 차단된 관광객들은 멀찌감치해서만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 식당은 직원들의 식사비를 할인한다는 안내를 일찌감치 써붙여놨습니다. 5년간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주인은 상주 직원들과 경찰 인력들이 돌아오면 매출이 안정될 거라며 반겼습니다. 다 이전해 온다니까 오시면은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니까 저희들 같은 데는 기대가 크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청와대 관람객들을 상대로 장사도 해봤지만 시기나 날씨에 따라 매출 변동이 커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 속에 이달 초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도 있습니다. 저희가 밥집이다 보니까 여기 다시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오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조금 더 좀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다음 달 개업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 베이커리 카페도 대통령실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있을 때랑 지금 그래도 빠졌을 때 좀 배수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유동 인구나 공무원들의 인구수가.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집회가 늘어나며 다시금 소음과 통행 제한이 반복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회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게 여기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서 그때 회사에 지각하는 경우도 많고 집회 때문에. 반면 인근에 경찰력이 많이 배치되면 치안이 개선될 거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순환을 계속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았죠. 거주민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